안녕하세요. 인생낭독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에 연락도 없는 아들 내외, 서운함을 느끼고 손자 양육 방식을 둘러싼 고부 갈등을 겪고 있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여사는 올해 68세,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워 결혼시킨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부터 그녀는 들뜬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버이날이 마침 주말이라 아들 내외와 손자가 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어제 저녁에는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아들이 어떤 선물을 들고 올까, 손자는 무슨 편지를 써 올까 생각하며 밤새 뒤척였죠. 전날 박 여사는 시장에 가서 아들 내외와 손자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장만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청소도 했고 화분도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특별한 날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죠. 하지만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시간이 넘어 오후 2시가 지나도 아들 민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깜짝 방문하려나 싶어서 화장도 하고 단장도 했어요.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거실 테이블에는 과일도 예쁘게 깎아 놓았습니다. 어버이날 연락도 없는 아들 내외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박정희 씨. 정희 씨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연, 인생낭독소에서 현명한 지혜 알아가세요. 오후 3시, 박 여사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정말 바빠서요. 지호 학원 데려다주고 마트 가서 장도 봐야 하고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아들 민준의 목소리 너머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에선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쁘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아마도 친구들이나 수진이 친정 식구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 같았죠. 박 여사는 화장을 지우고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과일 그릇을 보니 서럽기만 했습니다. 손자 지호가 좋아하는 딸기도 있고 민준이 좋아하는 참외도 있었는데 말이죠. 테이블 위에는 손수건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딸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들은 결혼하면 사위를 보는 거라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어버이날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그동안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먼저 연락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이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설날에도 민준네는 수진 친정에서만 시간을 보냈고 작년 어버이날에도 겨우 전화 한 통으로 대신했습니다. 명절마다 기념일마다 자꾸 반복되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문을 열자 아들 민준과 손자 지호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어떤 급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만 지호 좀 봐주세요. 수진이랑 저랑 둘 다 출장이 겹쳤어요. 내일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박 여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버이날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아이를 맡기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근데 미리 말해줬으면 준비라도 했지. 급하게 결정된 일이라 미안해요. 민주는 지호의 가방을 내려놓더니 급히 시계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전 이만 가봐야 해요. 지호야, 할머니랑 잘 있어. 그렇게 아들은 서둘러 나가버렸고 손자 지호는 낯선 할머니 집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요. 처음으로 들은 손자의 말에 박 여사는 얼른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어버이날을 위해 준비했던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뭐 먹고 싶니?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가
항상 유기농 채소랑 현미밥만 먹으래요.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을 수 있대요. 박 여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슨 유기농, 현미밥인가 싶었습니다. 그래. 근데 할머니는 맛있는 고기 반찬도 많이 있는데. 오늘 하루는 맛있는 거 먹자. 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치킨 먹어도 돼요? 그날 저녁 박 여사는 손자 지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아이의 웃음소리로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치킨도 시켜 먹고 할머니가 직접 만든 떡볶이도 먹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지호는 장난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박 여사는 기분 좋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일찍 일어나 지호가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와 소시지를 해주었습니다. 지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소시지에 첨가물 많다고 절대 안 사줘요. 콜레스테롤 있는 음식도 안 되고요. 아이고, 어린애가 무슨 첨가물이야. 잘 먹어야 쑥쑥 크지. 그렇게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가서 지호 데려올게요. 박 여사는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손자와 더 오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뻤습니다. 지호와 함께 만화영화도 보고 근처 놀이터에도 다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과 수진이 함께 박 여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호는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우리 집에 가자. 수진은 지호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랑 더 있을래요.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호야,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재밌게 놀아주셨어요. 여기가 좋아요. 수진은 지호의 말에 놀란 듯 박 여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지호에게 뭘 먹였어요? 그냥 애가 좋아하는 거 좀 해줬지. 치킨도 시켜 먹고 떡볶이도 해 먹고. 어머니, 지호는 유기농 식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주는 당황한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니, 무슨 어린애를 그렇게 굶기냐? 맛있는 것도 먹어야 잘 크지. 굶기다니요? 건강한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 양육 방식을 존중해 주셔야죠. 박 여사는 서운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드는 듯 했고, 손자를 잘 돌봐줬는데도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나는 구식이고 틀린 거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급하다고 애 맡겨놓고 연락도 없이 하루 더 있다가 와놓고 뭘 그렇게 화를 내니? 어머니, 저희가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어버이날에는 뭐가 그렇게 바빴어? 전화 한 통 없더니. 민준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게 정말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깜빡.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날을 깜빡했다고? 너는 부모 생각도 안 나디? 수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바쁘게 살아요. 요즘 세상에 어버이날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형식적인 것 같아서. 박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날을 형식적이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식적이라고? 그럼 너희 결혼식도 형식적인 거였니? 내가 아들 낳고 키운 것도 형식이었나? 어머니, 그 말씀은 아니고. 수진이 너 지난번 명절 설날에도 내 부모님만 찾아뵙더니 어버이날은 형식적이라 나한테는 전화도 없고 내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야?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수진이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에요. 아니, 진정할 수가 없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나 보기 싫은 거지. 나 귀찮은 시어머니라서?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족 방식이 있으니까
그것 좀 존중해 주세요. 앞으로는 지호한테 그런 음식 주시면 안 돼요. 박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너희 바쁜데 얼른 가봐라. 나도 할 일 있으니까. 박 여사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호야, 엄마랑 가자. 지호는 울상을 지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우리 손주 잘 가.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집안의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박 여사와 아들 내외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박 여사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서운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박 여사는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매번 서운함을 사귀고 혼자 참기만 할 것인가. 이제는 그녀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동네 친구의 권유로 박 여사는 지역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거기서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동갑내기 친구들도 사귀고 춤도 배우고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박 여사는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이라 불리는 68세의 남성,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따뜻하고 다정했어요.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몇 년 만인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죠. 복지관에서 만난 김 선생님과 박 여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취미를 공유했고 같은 세대의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둘 다 배우자를 일찍 잃고 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죠. 김 선생님도 딸 하나를 키우셨는데 딸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다고 하더라고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해 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근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일치기 여행이었지만 박 여사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좀 뵙고 싶어서요. 그래, 무슨 일 있니? 그냥 안부 전화예요. 지호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고. 박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운하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올래? 내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주말 민준과 수진 그리고 지호가 박 여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갓 정리된 깔끔한 집안과 달라진 박 여사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어머니, 염색하셨네요. 잘 어울려. 수진이 어색하게 칭찬했습니다. 박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요즘 기분 전환 삼아 여러 가지 바꿔보고 있어. 대화 중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정희 씨, 나예요. 김진호입니다. 박 여사가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김 선생님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침 우리 아들 내외와 손자가 와 있어요. 김 선생님은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호라고 합니다. 정희 씨, 아니, 어머님과 복지관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정희 씨라고 부르는 낯선 남성이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김 선생님은 나의 소중한 친구야. 요즘 자주 만나고 있어. 너희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어. 마침 오시라고 했어. 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김 선생님은 자신이 은퇴한 물리교사라는 것, 그리고 박 여사와 함께 지방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정희 씨가 한 번도 제주도에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요.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주도 여행을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한 달 전부터 계획했어. 내가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못 가봤잖니. 지호가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같이 가도 돼요? 박 여사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할머니 여행이란다. 다음에 지호 데리고 어디 좋은 데 갈게. 테이블에 모두 둘러앉자 박 여사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너희들을 오라고 한 건 중요한 결정을 알려주려고 해서야. 박 여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오랫동안 너희 이사하거나 하면 좀 보태주려고 모으고 또 지호 교육비 부족할까 싶어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야. 1억 정도 돼. 민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돈은 내 노후를 위해 쓰기로 했어. 네? 어머니, 내가 널 키우느라 젊은 시절을 다 바쳤잖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진호 씨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너희들이 정말 어려울 때는 도울 수 있어. 하지만 더 이상 너희만 생각하며 살지는 않을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김 선생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호 씨와 나는 이번 제주도 여행 이후에 캐나다 여행도 계획 중이야. 평생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 민주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뭘 어떻게 해. 너희처럼 살면 돼. 바쁘게 너희 가족만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내 가족을 만들어가는 중이니까. 그날 이후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지는 박 여사에게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버이날에 무심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미안하지만 이번 주말은 진호 씨와 여행 가기로 했어.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할게.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박 여사와 김 선생님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내기 시작했고 함께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진호 씨는 요리를 정말 잘해요. 나를 위해 매일 아침 직접 요리를 해주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박 여사는 복지관 합창단에도 가입했고 김 선생님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러 자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새로운 활력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박 여사는 민준 내외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이제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식사 자리에서 박 여사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진호 씨와 나는 동거를 시작하기로 했어. 내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지. 민준이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왜? 이 나이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이야. 너희도 어버이날에 찾아오지 않을 때 사람들 시선 신경 썼니?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는 잘할게요. 괜찮아. 내 덕분에 내가 오히려 행복해졌으니까. 진호 씨도 만나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었으니. 박 여사는 아들 내외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걱정 마. 내 재산은 내가 쓰겠지만 너희가 정말 어려울 때는 도울 거야.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내가 너희 양육 방식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수진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네요. 그러게 어머니가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은 처음 봐.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맞아.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니 미안해. 근데 김 선생님이라는 분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시는 것 같고.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 그로부터 1년 박 여사와 김 선생님은 캐나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로키 산맥에서 찍은 사진, 레이크 루이스를 바라보는 두 사람. SNS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진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김 선생님을 자주 찾았습니다. 어버이날에 서운했던 마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이제는 오히려 그때 아들이 찾아오지 않은 것에 감사해요. 그 덕분에 진호 씨도 만나고 진짜 내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박 여사는 자신의 통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 주려고 모아둔 돈으로 곧 3번째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보다 내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박정희로 살고 있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서운함과 갈등이 오히려 새로운 사랑과 행복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 여사처럼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용기가 있다면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생 낭독소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과 일부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